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심해서 어지러운 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더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우리 방송 함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끝까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가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란 전쟁이 조만간에 종결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가도 다시 80달러대까지 안정을 찾았고요. 환율도 오늘 26원이나 크게 내리면서 양시장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5%, 코스닥은 3.21%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물량을 많이 팔던 외국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 단위로 물량을 사들인 건 무려 14거래일 만이라고 하네요. 기간도 함께 담았고요. 어제 급락장에서 매수했던 개인은 오늘 하루 만에 차익 실현하면서 1조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2종이나 출시가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자금 유입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기관의 매수 안에서도 개인의 ETF 투자가 집계되는 금융투자의 수급만 따졌을 때에도 3,6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기관이 홀로 강하게 담았습니다. 개인도 같이 담기는 했지만 물량이 크지는 않았고요. 기관이 4,298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등을 돌렸네요. 나 이번에는 특징 섹터 볼 텐데 먼저 IT 투톱 살펴봐야겠죠. 단숨에 껑충 뛰어오른 IT 투톱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8%, SK하이닉스는 1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참고로 16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초반에 19만 원 회복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앱장의 흐름도 방송 중에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도 크게 시세를 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정반도가 생각나지 않나요? 정주성,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과 타임 둘 다 담았습니다. 오늘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방송 중에도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 섹터도 살펴볼게요. 오는 17일 원자력 발전소 대형 폐기물 처리를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강력하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9.36%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르비텍, 보성파워텍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행사를 앞두고 피지컬 AI 기대감에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도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RF 머트리얼즈가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의 최대 주주인 RFHRC 역시나 삼성 쪽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KMW도 13%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가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정성호, 정주성으로 오늘 유명세를 떨쳤지만 본명은 정주호 위원이신 분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정성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성호, 성호전자 위원님 소문 들으셨어요? 아, 예, 못 들었습니다. 예. 성호전자, 이 삼성 자산운용사가 이 종목을 편입한 이유가 우리 방송을 보고 편입했다는 소문이 그런가요? 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소문의 시작은 저고요. 예. 네, 어쨌든 이 종목 오늘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잠시 후에 퍼포먼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정리부터 할게요. 고래키 확인해 보시면
트럼프 종전 임박 시사, 유가 폭락, 반도체 전력 주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트럼프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터 트럼프가 바보야 이 얘기할 때부터 좀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별로 바보가 되기는 좀 싫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려왔어요.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증시 바닥 시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급반등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뭔가 언론에 자꾸 흘리고 강조를 많이 했을 때도 그때 바닥 시연하고 쫙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코스피 야간 선물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의중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대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트럼프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종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 끝내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그럼 왜? 어차피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 중간선거 이전에 뭐 물가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띄워놓으면 어차피 이제 중간선거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모든 게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서둘러 빨리 종전을 시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적중했던 거죠. 이번에 증시가 조정 마무리되고 올라가면 제가 방산주 보시라고 했나요? 정유업종 보시라고 했나요? 아니면 뭐 사료, 비료 이런 것들 보시라고 했나요? 아니죠. 반도체 전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정유주, 반도체 전력주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반도체 전력은 가장 AI의 핵심이에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전력을 빼놓고 AI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산업도 AI로 인한 모든 산업이 발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AI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방산 쪽도 AI가 상당한 또 드론 쪽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는 또 뭘로 구현하죠? 반도체로 구현하죠. 실리콘 포토닉스의 성호전자 그리고 광반도체, 광온도 센서의 HMX. 야, 요 HMX가 제2의 성호전자가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에 다니까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한 1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성호전자는 10배거, 1000%가 넘어간 것 같아요. 11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와. 그래서 제가 초대용어제 나왔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최대주가 이제 내일까지 총 250억 장내 매수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스템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와 함께 최대주가 대량 매집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저스템도 앞으로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4가지 장비 사업을 다 하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성, 저스템, HMX 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6 인터 배터리 개막이 내일부터 임박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초로 CATL이 참여하거든요. 그럼 CATL에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쪽에 소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있죠. 태성이 있죠. 오늘 이제 기업 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으로 공장이 이제 완공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태성 같은 경우가 앞으로 CATL 쪽에 조단위 수주를 준비하고 있지. 지금 최대 주주가 75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지.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지분 6% 가까이 들어왔지. 이 7만 원대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지.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 관점에서 주성, 태성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어차피 AI 핵심은 메모리고 그리고 전력 확보에 달려 있거든요. 얼마만큼 누가 메모리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AI 성능이 고도화되고 얼마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AI 역시 반도체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전력과 메모리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가장 폭증할 만한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업종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작년도에 덜 올라갔던 기업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KT,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공급을 한다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 충전기죠. 그러면서 날아가기 시작하죠.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급증할 것 같다. 그리고 Y2 솔루션, 매출이 폭증하고 이익이 급증할 것 같다. Y2 솔루션도 바이오 재료도 있죠. 거기에 지금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국 PIM. 작년도에 제 로보티지 원익홀딩스 1000% 이상 넘어갔죠.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아니고 DKT,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Y2 솔루션, 유니버셜 로봇 뭐 이런 쪽. 그리고 사면도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사면은 제가 작년도 7,000원, 2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도 임원들이 추가 매수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로봇, 전력, 그리고 특히 메모리 이런 쪽을 제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도 강조를 해주셨죠. 전쟁으로 그런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보다는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던 섹터 위주로 오늘장 크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투자의 팁 잡아볼 텐데요.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의 힌트는 AI 데이터 전력 수요 폭증 속 전력주 핵심은 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력주가 중요한 건 아는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력하면 종착점은 뭘까요? 종착점은 핵융합발전이거든요. 핵융합발전 이쪽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대규모 증설을 북미 지역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설을 하는데 그 안에 공장에 지금 철도가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핵융합 발전이랑 그리고 또 이제 변압기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 리소스와 TC 머티리얼즈가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C 머티리얼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지금 바닥에서 제가 첫 급등하는 날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급등을 하다가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오늘부터 진짜 올선 회복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초전도체 와이어가 먼 미래에 지금 개발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구리선을 대체할 수도 있는 초전도체 와이어 이쪽이 지금 2026년도 때 상용화가 임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이제 6,000원대 중반대거든요. 이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7,000원대 한 중반대 그 이상도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재료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기업은 안 엮인 게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심지어 현대차,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앞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도 아마 반드시 주목받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수요가 또 이제 앞으로 공급이 폭증해야 돼요. 원전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TC 머티리얼즈는 거의 모든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방산까지 진출한단 말이에요. 거기 차세대 이제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주식은 정고점을 뚫어버릴 때부터 본격 급등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0원대 내일 중반대 뚫어버리면 이제 본격 급등을 노리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 리소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장 맛있는 소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재료가 초전도체 쪽의 선제, 핵심 소재를 또 양산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또 원료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초고밀도 코팅 기술은 파운드리 쪽에 공급이 되죠. 삼성전자.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거기에 TSMC도 공략한다 얘기 나왔었고, M디바이스랑 이제 패키징 사업, 특히 HBM 쪽의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을 확대한다. M디바이스 지분도 갖고 있죠. 아마 M디바이스 투자하고 많이 또 이익도 났을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리소스도 지금 다양한 재료와 함께 독보적인 세계 유일 기술을 또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전력을 같이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또 매단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전력이면 전력인데 반도체 전력을 투트랙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일 만약에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거고요. 내일 상한가가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안 뜰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런 기업들이 정고점 돌파가 임박되어 있는 만큼 돌파하게 되면 본격 급등을 노리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 이제 앞으로 글로벌 전력 설비 업체 버티브 쪽의 수혜주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 엔비디아랑 깐부기 때문에 이 기업이 버티브 쪽에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를 공급을 수주를 했죠. 그리고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역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또 수혜주로 LS 마린 솔루션하고 협력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수혜까지 MS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데이터 센터 핵심 수혜주 관점에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온 만큼 역시 점진적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셨던 종목들 앞으로도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되면서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20%대 급등을 했고요. 1월 달에 소개하시고 2달 만에 벌써 137% 상승률, 그리고 오늘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2 솔루션 살펴볼게요. 1월 26일에 소개를 하시고 최고가 랠리 나오면서 92%나 올랐고요.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인가 했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고점 돌파 기대해봐도 될 만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우전자 살펴볼게요. 이 종목 어제도 살펴봤었죠. 급락장에 최고가를 찍어서 AS 받아봤는데 오늘은 장이 좋으니까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ETF 편입 소식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방송일 확인해 보시면 12월 8일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1000%, 1004%, 천사 이름이 감사합니다. 1004%나 올랐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M넥스까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2월 달에 진입한 날부터 강력하게 28%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95% 상승률. 와, 살펴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 천사 오빠라고 좀 불렸거든요.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지금 정주성이잖아요. 제가 이거 작년도부터 해서 중장기로 보시라고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가장 제가 큰 화두가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단연코 주성과 태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성과 태성으로 역시 올해 또 대상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만큼 오늘도 일단 최대 주주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추측은 되는데 아직 이제 공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원래 250억 장내 매수하겠다 공시가 떴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도 아래 윗꼬리 중량선 강세일봉이 나왔죠. 지금 이 종목은 뭐 지지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대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등락을 감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명심하시면서 721선 밀집 국면 주식 싹쓸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2 솔루션 이 기업도 지금 오늘부터 5일선 회복이 됐죠.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부터 매수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5일선 회복하는 날, 이렇게 5일선 회복하는 날, 이렇게 돌아갈 때 있죠. 밑에서. 그럴 때가 이제 매수 급소거든요. 721선 돌파할 때, 지지받고 터닝할 때, 전고점 뚫어버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오늘 5일선 회복한 만큼 앞으로 감히 또 이 기업 재료가 이것도 작은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 많고 매출이 워낙 폭증할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반드시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이전 저점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성호전자. 야,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6개월, 1년이 아니고 다 3개월 만에 1000%가 넘어서 천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 제가 1,500원대에서 원래 말구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사실상 원래 3,000%가 넘을 거예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기업, 최대주주가 매집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끝까지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M넥스 이 기업도 벌써 한 1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야,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뜰 것 같긴 한데요. 이 기업도 제2의 성호전자가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일단 단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노란톡 꺼내셔가지고 스마트폰 꺼내셔서 노란톡 QR코드 찍고 M10W 지금 5년 연속 대상 지금 5년 동안 전체 1등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부럽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고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목 어제도 기대하시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제가 2월 달에 한번 강추를 해드렸어요. KEC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KEC 원래 어제 제가 설명드릴까 하다가 좀 하루 늦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KEC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달에 이미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기업 보시라고 계속 강추를 해드렸어요. 벌써 한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한 30%, 40%인가요? 벌써 1,000원대 초반대에서 1,50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전고점 뚫었죠.
KC는 그럼 왜 봐야 될까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가장 바닥에서 핵심 주들을 노려야 되는데 최대 주주가 45억을 산다? 근데 KC는 지금 앞으로 어떤 관련주죠? 전력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에이펙트도 앞으로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99% 지금 국방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시스템, LIG 넥선 지금 국방 방산 제품 만들 때 반도체 우리나라 거 쓰나요? 아니에요. 99%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 언론은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 기업이 구미 쪽에서 지금 650억을 들여서 640억을 들여서 공장을 연말까지 증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특수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이 이 전력 반도체가 자동차 쪽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국방 지역 쪽도 그렇고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 45억을 살까? 왜 640억 시설 투자를 할까?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정고점을 뚫었는데 아직 차트가 꼭대기일까요? 720선 돌파, 지지받을 때 터치할 때 내려올 때 봐야 되잖아요. 1200원대가 매수 급소였고 지금도 이제 정고점을 이제 뚫어버렸으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뚫어버렸으면 13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인데 지금 지지권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1300원대 깨지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대 보신 분들이 밑에 보면 더 저가 매수기에 또 누려볼 수 있잖아요.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니까. MACD를 보면 2020년도 때 위치랑 판박이죠. 감히 최소한 한번 4,000원대까지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여기서 단계 또 너무 급등하게 되면 경고 종목, 거래 정지, 위험 종목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갈 때 추경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재차 점진적 3월 달은 매직 관점에서 보고 4월 달에 한번 큰 상승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거래 종목은 KC입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고 이 종목 결과적으로는 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예, 제가 가장 맛있는 소스가 있는데요. 그린 립소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린 립소스를 또 설명드린 이유가 너무 재료가 다양하면서도 막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폭증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매출이 재작년에 100억대였다가 1000억대로 급증. 영업이익도 지금 100억, 60억씩 이렇게 순이익도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는데 초전도 선제 쪽의 기술을 전 세계 유일하게 공정 구축을 지금 진행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시설 투자도 확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핵융합 발전 핵심 쇠주죠. 거기에다가 바이오 원료 사업도 해요. 거기 이제 매출이 500억 이상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왜 올해부터 봐야 될까? 올해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핵심 수혜주잖아요. 초고밀도 코팅 기술. 거기다가 TSMC 쪽도 공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메모리 쪽도 저가형 메모리 시장, 거기다가 또 HBM 하이브리드 본딩. 앞으로 가장 메모리 쪽 그리고 특히 반도체 쪽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또 테마가 뭘까요? 하이브리드 본딩.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한미 반도체를 8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M디바이스 쪽에 지분도 취득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소재 쪽에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재료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정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격 급등을 도전해야지.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시니까 중장기 밀쭉 국면 정배열 초기네. 아직 MACD 빨갛게 하나 나오지도 않았네.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간다? 그럼 과연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뜰까요? 지금 5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안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상한가 쳐도. 그러면 15일 전일보다 100% 이상 상승 안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상한가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지 않는구나. 그럼 크게 일단은 단기도 부담이 없구나. 그런 관점에서 내일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재차 상한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상한가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그린 리소스였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네. 저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도 놀라고 있긴 하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아닌 말로 지금 머니투데이 지금 MTW 고래사냥 이 방송 전 국민이 좀 약간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호전자 1000%, HMX 벌써 100%,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120% 이제 넘어갔죠. 이런 이 급등주들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단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수십 프로 100%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목에 수십 개도 지금 모자를 판인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M10W 지금 5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까지 합하면 올해 탈지는 모르겠지만 6년째거든요. 예. 일단 그만큼 제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중간중간 출렁거려도 지금처럼 막 투매가 나와도 전혀 흔들거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투자하는 습관 잘 기르시면서 투기 말고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익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아무 기업이나 수익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막 정유업종, 비료업종 막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AI 쪽에 관련 수혜주들을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신 분들은 결국엔 더 크게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7시 반부터 바로 진행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한 해 반짝도 아니고 5년 연속 꾸준히 대상을 차지한 정지우 위원 숫자로 입증해 보이죠. 성우전자가 3개월 만에 1000% 돌파했고 HNX도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갈 종목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바로 들어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화면처럼 스크롤 내려보시면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계좌, 최고의 계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우리 방송 후반부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정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상위 종목들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앱장 초반에는 19만 원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그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장에서도 10만 2천 원대에 장 마감 지었는데 그래도 10만 3천 원까지 상승폭을 살짝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오늘 이슈가 됐었던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 ETF 편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세를 더 크게 늘렸고 지금 앱장에서 상한가 터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타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죠. 16만 원대에 장을 마쳤는데 16만 6천 원까지 주가를 회복한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흐름 안에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위원님이 시장 반등성을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 보란 듯이 양시장이 용수철처럼 네. 반등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한번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차트가 월봉이 어떻게 됐냐면 2월 달에 종가상 이제 제가 과열된 상태 속에 하락 신호가 나왔다라고 2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전 녹화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고래상 녹화 방송 2월 27일 날짜에 보시게 되면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월봉이 하락 신호가 나왔다. 그런데 이제 조정은 들어갔다. 조정은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하락장으로의 전환이냐? 아니죠.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거나 받고 올라간다거나 해서 본격적인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연말에 11월 때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 트럼프. 그 중간 선거 앞두고서 시장을 망칠 리는 없고 현재 당연히 오픈 AI 스페이스X가 상장하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상장도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을 관리를 할 텐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전쟁 터뜨려갖고 시장을 무너뜨려서 다 망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악재라는 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악재지 컨트롤 되잖아요.
걷어들이면 되죠. 전쟁하다가 종식. 오늘 나왔잖아요. 조기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투자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주가 움직임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3월 달에 제가 조정 달 속에서 종목 장세는 열심히 하시라. 이제 코스피에 대한 월봉이 5개월 선 분기 안 되면 되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봐도록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5개월 이평선의 지속에서는 강세장에 대한 유지 관점으로 보시면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이제 전혀 지지권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저평가 속에 있어서 결국은 5천선 내지 뭐 다음 지지권은 요 10개월 선이 될 텐데 지지받고 여기서 받든지 다시 올라가겠죠. 적정 주가가 6천, 7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 길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횡보 조정 기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5개월 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래 당분간은 조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에 대한 주봉 위치도 현재 지난주에 하락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다. 예, 조정 나왔어요. 네, 일봉에서 바로 27일 날 외국인의 현물 대량 매도 하락이다. 그리고 하락에 대비하시라. 3월 3일 날 하락 신호 찍혔다. 일봉. 그래서 27일 날 3월 3일 날 녹화 방송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락했어요. 자, 근데 풋옵션에 대한 외국인들 대량 매도 섰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다. 네, 반등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락권에서 여긴 등락권. 하락과 저점의 변곡점, 그 다음에 등락권에서 지금은 뭐 상승과 하락보다는 이제는 3월달 등락 장세 속에서 종목 장세 초점 맞추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평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앞으로 오를 종목 집중하면 될 텐데요. 오늘도 새로운 종목 공개되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안에서 전략 챙겨볼게요. 5개 종목. 첫 번째는 사마 콘덴서입니다. MLCC 전문 기업이죠. 어제의 급락을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해내면서 오늘은 1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애프터장에서도 14% 더 강세 흐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아TI 남북경협주 살펴볼게요. 이 종목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세 번째 태웅입니다. 국내 원전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면서 애프터장에서도 28% 가까운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어서 대한강통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섹터 통신 장비주도 부각이 됐었고 이 종목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갔었죠.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해지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성우 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편입 소식 있었고요. 본장에서는 22% 올랐고 애프터장에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살펴주실까요? 대아TI 보도였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말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강남큰송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반에 통일은 아니어도 비슷한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이다. 뭐 이제 예언자는 아니지만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이제 북중 여객 열차 약 6년 만에 운행 재개했습니다. 바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러브콜 시그널이다. 아마 북한이 이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호흡을 또 맞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뭐 살아간다고 보낸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시그널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뭔 행동이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구나. 끝났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3, 4월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면 아마도 남북 경협 시 인프라 확대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교통 시스템 전문 업체인 대아TI가 일단 인프라부터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이러한 여객 열차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철도 관련주가 기본적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협력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평가 속에 있는 대아TI가 남북 경협주 쪽에서 가장 안정적 투자 관점이 될 것 같고 제2 철도 교통 관제 시스템
매출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23년도 말에 이뤄졌던 수주 잔고, GTX 수주 잔고가 이번 연도 매출과 이익으로 대거 잡힙니다. 그래서 GTX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 실적이 이제 반영된다는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요. 안정적 현금을 갖고 있는 국가철도계획 정부 주도의 이 사업에 주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3월달 자체는 또 오르락내락하는 등락권 속에서 연속적 치고 나가기가 쉽진 않으니까 오히려 지수가 탄력 없을 때 이런 안정적인 지수 방어주 역할하는 종목들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높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그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탄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차트 통계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것도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뭐 무디스라고 생각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해볼까요? 가장 높은 등급을 드리겠습니다. 대하태의.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20개월 이평 잡고 한 번에 시세 분출 가능성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로 22선 돌파를 했는데 위에서 거래가 안 터졌죠? 다시 한번 신고가 형태를 초점 맞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를 잠깐 볼까요? 성우도 주가 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밀렸지만 이제 2016 인벤터리 바로 개최로 내일 인터배터리 개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주가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에서 자 배터리 쪽은 신저가 속에 이제 시작이지만 반도체는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하고 싶으시죠? 부담스럽죠? 그러면 배터리 하시면 돼요. 어차피 27년도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양산되는 것이 본격화되는 전초전이 26년도라서 이제 바닥 찍고 쭉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 분출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하TI 위원님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강조하셨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였네요. 앞으로 신고가 경신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마 안에서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인데요. 힌트는 보안칩의 시대 성큼, 국내 관련주 미래 가치는? 이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말 보안 수요가 커지면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관련 기업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위원님. 네, 제가 한번 그 보안주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일단 해킹 방지법 개정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양자암호 보안칩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안주는 4차 산업혁명이 뚫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뚫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큰 시세가 나오는 건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연도냐 내년도냐 그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고 근데 그중에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또 활성화되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보안이 뚫리면 과거에도 비트코인 해킹 사건 터지면서 다 털리고 난리가 났던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민간화폐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의 어떤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뚫린다면 더 심각해진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K사인이 그 나중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으로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거래할 때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삼성페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련주 K사인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K사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안주가 앞으로 뜨긴 뜰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가 실리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이 월봉이 없어서 돌파한 다음에 상승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대비 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할 만큼 돌파 후에 방향성 잡고 한번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ICTK를 좀 보겠습니다. ICTK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K사인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안이겠지만 ICTK 같은 경우는 양자모 보안. 사실상 해킹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었죠. 그 방법은 양자모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이 시장 커진다는 것은 명백한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업체와의 BIQ와 140억 규모의 보안칩 개발 공급 계약 체결도 했고 또 이번에 26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보안칩 양자모 관련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ICK에 초점 맞춰서 꾸준하게 고점 돌파의 가능성을 두되 일단은 최근에 대한 이런 저점이 있죠. 저가 바로 10,000원 정도에 대한 지지권 속에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두 기업 차트 흐름 봐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명품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힌트 살펴보시면
트럼프 전쟁 작전 조기 종결 시사 증시 영향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뿐이지 지금 한국의 사드까지 중동으로 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종결될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시장 변동성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아마 시장에 대한 어떤 전쟁 관련 흐름을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제가 한일 단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일 사료, 한일 단조, 뭐 사료 관련주, 방산 관련주 주가가 약세봉이 나왔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이란 전쟁에 대한 조기 종료 시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종료된다면 바로 급락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매매를 자제하시고 돌발적 변수에 대한 가능성도 알고 계셔야 된다. 뭐 먼저 바로 이제 한일 단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가 어제 약세봉이 나왔다. 그리고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던 3월 6일 다음날 시가에서 매도하신 분들 고점에서 잘했고 하락 들어간다, 하락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또 뭐 뒤바뀌면서 다시 또 전쟁이 또 확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 봤을 때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최고대로 터뜨렸죠. 그리고 꺾였죠. 이거는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동방은 왜 떨어지나요? 자, 동방 볼게요. 동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전쟁 관련주죠. 근데 왜 괜찮다면서요? 괜찮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고 괜찮아서 어제 갑니다. 아니요. 전쟁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전쟁주가 또 같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이건 북극항로 관련주기 때문에 전쟁이 갑자기 끝나서 떨어져도 나중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좀 더 길게 전쟁이 이뤄지게 된다면 다시 갈 수 있고 거래 없는 반락 아무 문제 없고요. 요 저가 있죠. 2,500원대에 지속해서 계속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성이 큰 두 종목 잡아주셨는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전쟁 테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점 돌파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1월 14일에 소개를 하셨고요. 상한가가 무려 4번이나 나오면서 상승률을 키웠고 어제 급락장에서도 올랐는데 오늘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53.8%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소개하신 갤럭시와 머니트리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에 8%나 올랐습니다. 비록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제 바닥을 찍었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금양그린파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하신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가는 줄 알았어요. 장중에 27% 넘게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3거래일 만에 35% 넘는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일렉트릭 볼게요. 지수보다 종목이라고 하시던 어제 소개하신 이 종목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8% 넘게 올라줬습니다. 위원님, 네. 하루 만에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들 많은데요. 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헥토 파이낸셜이 제가 좀 하나씩 설명 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금과 연동된 달러 그걸 통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국채 발행이 잘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을 활성화 시켜갖고 국채 발행과 연동시켜갖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1월 달.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오기서 매매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도 5주선에 대한 기준 잡고 계속 상승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일봉 차트 주가 위치 자체가 좀 강세 흐름 잘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가는 것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전자화폐,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바로 STO 시장이 같이 커지겠죠? 갤럭시와 모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니까 바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STO 시장도 같이 하자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2% 정도 뭐 시가가 좀 떠서 움직였지만 오늘 7%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가가 아침에 시가가 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증시가 본격적인 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저가 있죠? 거래실었던 저가만 지지 않는다면 계속 위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양그린파워가 주가 위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밴드가 뚫려서 그런 거예요.
밴드가 뚫리면 급등 시세가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건데 에너지는 평생 동안 얘기도 모자름이 없다. 그래서 주가는 잘 가고 있네요. 현재 아직까지 큰 문제 없고 22선 지지 속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가 오늘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그 다음이 바로 제일렉트릭까지 올라갈 텐데요. 제일렉트릭도 같은 에너지예요. 미국과의 대미 투자 특별법 현재 가결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협력 가속화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폭주 속에 증시,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는 계속 는다. 횡보를 길게 했는 만큼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에 못 갔던 종목을 제1트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8,200원대 기준 잡고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또 좋은 시세 낸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목 공개할 텐데요. 화면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고래 종목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까요, 의원님? 제가 MO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OT 같은 경우 오늘 주가 위치 자체가 이제 배터리 쪽이 좀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삼성 SDI와 현대차에 대한 휴머노드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할 배터리도 공동 개발하게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미국 상무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논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가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관련된 공급망, 바로 10년 동안의 각형 배터리 독점 공급해온 바로 MOT가 주가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이 그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내려감에 따라서 주가 위치가 거래가 또 실리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조정발 때 거래가 없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다음 달 가든지 혹은 거래가 실려있던 저점의 지지권 속에서 저가죠. 바로 6,710원에 대한 지지권 속에서 앞으로 계속 쭉쭉 밀고 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일봉상 단기적인 지수의 하락과 함께 밀렸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거래라는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유인 자체는 점진적인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낙폭과대에서 매수하기 편한 종목은 그중에 MO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 톡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 톡 주소가 열립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제가 내일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22시에 공개 방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여기 방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공개 방송 오시면 명품 수사법이 무엇인지 자 금양그리파가 폭등이 나왔죠. 밴드가 뚫리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가게 제일 일렉트릭이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서 강력하게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갤럭시 모니터가 이제 헥토파이널이 막 3배가 올라갔잖아요. 3배 이상. 제가 10,000원대 설명드렸던 것이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갤럭시 모니터도 뒤따라간다는 것에 초점 맞추면서 자세한 기업의 내용은 공개방송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배터리 모멘텀을 다 안고 있는 오늘의 고래 종목은 MOT였습니다. 앞으로 차트 흐름, 주가 흐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도 공개방송 하단에 지금 참여 방법 많이 보이네요. 참고하시면서 오늘 꼭 참여하셔서 내일장 전략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